자, 갑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잘 봐.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지금 제목이 뭐냐면 식물 군집에서의 유기물의 생산과 소비야. 책 페이지는요 73페이지고. 자,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나봐. 첫 번째 이 단어부터 봐. 식물 군집. 자, 이제 봐. 식물 군집이야.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야, 나무 여러 그루야. 그렇지, 나무 여러 그루가 있는데 식물 군집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산 하나 생각하면 돼. 산. 그냥 치악산. 그러니까 치악산 내에서 일어나는 유기물. 자, 유기물이 뭐라 그래서? 유기물이 뭐지? 유기물. 유기물은 한자야. 유기물을 영어로 하면 뭐야? 유기물을 영어로 해. 됐니? 에너지. 에너지. 알겠니? 그러니까 치악산에서 만든 에너지의 생산과 에너지 생산이가 뭐야? 만들 거. 소비 뭐야? 쓰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식물 군집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표부터 봐. 요부터 단어 간다. 자, 봐. 그럼 식물 군집에서 총생산량이라는 건 뭐냐면 잘 봐야지. 우리 치악산이라는 군집에서 광합성을 하겠지, 식물이. 그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총 에너지의 양. 그럼 총 에너지가 누구겠어? 포도당의 양. 그래서 이걸 총생산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산자가 생성된 에너지의 총량, 유기물의 총량.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됐니? 됐습니까? 뭐 어려운 말 없지? 봐. 카우스가 학원에서. 됐니? 학원에서. 됐니? 그럼 내가 우리 학원의 선생이면서 학원의 원장이지. 우리 학원의 총 매출액. 우리 학원의 총 매출액. 얼마? 1,000만 원. 내가 우리 학원의 총 매출액이. 알겠어? 1,000만 원이야. 여기까지 됐지? 이게 총 생산량이야.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나 봐. 됐니? 그 생산자가 호흡을 통해서 소비하는 유기물의 에너지의 양.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렵지? 그냥 지가 살아가는 데 쓰는 에너지의 양. 알겠니? 잘 봐. 치악산에 있는 생물들이 총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만 하나? 아니지. 지가 살아가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봐. 우리 학원의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지. 그 1,000만 원이 전부 다 카우스의 돈인가? 안 되지. 뭣도 있어. 학원 그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우리 기사분들 급여도 드려야 되고 저기 국어선생님 급여도 드려야 되고 국어선생님도 무슨 급여 줘. 많이 주진 않아. 조금 줘. 250원씩. 알겠니? 급여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초코파이도 사야 되고 뭐 사? 아, 우리 조교선생님, 그렇지. 조교선생님 급여도 드려야 되고, 우리 조교선생님 급여 겁나 많아. 그럼 남는 게 없네, 내가. 그지?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뭐 빼야 돼? 그렇지.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된 돈은 빼야 되겠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호흡량. 알겠니? 그래서 지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빼. 그게 호흡량.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나오지. 바로 진짜 내가 만든 됐니? 뭐? 에너지량, 순생산량. 그러니까 카우스의 전체 총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됐니? 쭉 급여 드리고 하는 게 만약에 한 400만 원은 뭐 해야 되겠어? 어딘가 날라갔어. 그러면 내가 이 학원을 운영하는데 총 수익이 얼마가 돼야 돼? 60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치악산에서 유기물을 1,000만큼 만들었는데 지가 살아가면서 유기물을 얼마 썼어? 400을 쓴 거야. 그러면 생산량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내 말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단어가 되게 치사해. 총생산량, 호흡량. 그러면 순생산량. 이렇게도 물어봐.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면 너희들한테 시험지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면 조금 쉬우니까 이렇게 내놔봐. 그래서 총 생산량 요만큼이야. 그러면 요 파란색이 어떻게 돼? 요게 순 생산량이야. 그럼 요 면적만큼 어떻게 돼야 돼? 요 면적만큼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호흡량으로 날아간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에너지의 총량이 600인데 여기서 이제 봐. 우리 치악산에서 유기물을 600만큼 만든 거지. 그 중에 자, 봐. 요거 되게 중요해. 피식량. 됐니? 저게 지금 식물의 군집이지. 그러니까 식물의 군집이니까 지가 몸에다가 에너지를 600만큼 쌓아놨지. 근데 와서 지 몸을 뜯어먹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뜯어먹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뜯어먹는 새끼가. 알겠니? 누구한테 뜯어먹혀? 1차 소비자들한테. 메뚜기, 토끼, 노루 뭐 이런 애들이 치악산에 있는 유기물을 뜯어갈 거 아니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피식량이라 그래. 잡혀 먹은 양, 피식량. 알겠니? 두 번째, 이게 식물이니까, 됐니? 식물 군집은, 됐니?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지.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끊어져서 날아가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에너지 손실을 보는 거야. 고사, 죽는 나무들. 낙엽으로 떨어진 것도 에너지야. 그래서 피식, 잡혀 먹은 거. 그냥 나뭇잎으로 떨어지거나 고사된 거. 알겠니? 그거를 빼면 뭐가 나와? 진짜 내 몸에 쌓이는 게 나오는 거야. 그걸 성장량, 우리가 책 바뀌기 전엔 저걸 생장량이라 해서 몸이 자라는 거. 생장량. 알겠니? 그래서 이 단어 외워야 돼. 지금 우리는 생태계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서. 그래서 호흡량, 피식량, 그 다음에 고사량을 빼면 뭐가 나와? 성장량이라는 놈이 나오는 거야. 성장량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 아, 요게 총 생산을 이만큼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살아가는 데 쓰고 순 생산량이 이만큼 있었어. 근데 내가 순 생산량을 하더라도 요만큼 내가 잡혀 먹거나 요만큼 고사되거나 요만큼 낙엽으로 떨어지면 됐니? 나한테 남는 양이 얼마야? 생장량이 이만큼 되는 거야. 성장량이. 요 그래프가 시험에 나온다고. 요 그래프가. 알겠니? 시험에 낼 건 이 그래프는 꼭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식물 군집은 뭐 있어? 총생산, 호흡, 숨생산, 피식량, 고사량, 낙엽량, 그 다음에 항상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성장량 이렇게. 단어 때문에 틀리겠지? 어려운 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봐. 우리가 요 뒷단원에 가서 할 건데, 그러니까 생산자의 에너지량이 많아,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이 많아. 그렇지. 생산자의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야. 왜? 생산자의 에너지 중 1차 소비자한테 간 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1차 소비자한테 간 거잖아. 알겠니?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이만큼 에너지를 받는 거야. 그럼 봐라.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요게 만약에 얼마일까? 200이다. 1000 중에 만약에 이게 200이다. 많이 간 거야, 그러면. 그럼 200을 받은 1차 소비자, 이건 책이 없다. 1차 소비자는 또 어떻게 돼야겠어? 또 어떻게 돼야 돼? 1차 소비자에 뭐가 있겠어? 그렇지. 호흡량이 있겠지. 1차 소비자의 호흡량이 있겠지. 1차 소비자. 만약에 이 새끼가 메뚜기면 메뚜기가 200을 먹어도 지가 살아가는데 쓰는 게 있겠지. 그 다음에 메뚜기가 살아가는데 쓰면서 있고 또 뭐가 있겠어? 메뚜기의 배설량이 있어. 똥 싸고 뭐 이런 걸로 또 에너지가 나가지. 그럼 배설량이 있어. 됐니? 그러면 요만큼, 즉 지가 살아가는데 뺀 호흡량, 배설량 뺀 요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피식량이야. 피식량. 이게 또 피식량이야. 그럼 2차 소비자는 또 얼마를 받아? 요만큼만 2차 소비자한테 가겠지. 그럼 2차 소비자한테 간 에너지가 이렇게 확대해서 내가 그리는 거야. 이만큼 피식량이 2차 소비자한테 간 거야. 2차 소비자한테 가는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지가 살아가는데 이만큼 쓰겠지. 됐니? 이거 얼마 할까? 이거 한 50 하자. 50. 50도 되게 많은 거야. 200만큼 지가 먹어서 됐니? 얼마만큼 잡혀 먹어? 50만큼 잡혀 먹겠지. 그럼 50을 받아서 또 지가 살아가겠지. 그 다음에 또 어때? 이 50 중에 지가 어때? 배설량으로 얼마 나가겠지. 됐니? 그럼 얼마만큼 남아? 요만큼만
다음 또 뭐가한테? 그렇지. 다른 소비자한테 가겠지. 그럼 요게 50이니까 요건 얼마나 되겠어? 뭐 10 되겠나? 10? 그러니까 봐.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라고 할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줄어드는 거야. 우리 1학년 때는 이렇게는 설명 안 했어. 1학년 때는 그냥 원리 설명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 그렇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감소야. 됐어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총량은 무조건 줄어드는 거야. 여기까지 된 거지? 물론 이제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지. 에너지 량은 줄어들지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지.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지.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야? 뭐라고?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 뭐? 활동한다고? 네가 작은 양으로 활동할 것 같아? 많은 양으로 활동하지 네가 작은 양으로 활동하겠어? 네가 에너지 흡수량이 많겠어? 메뚜기가 에너지 흡수량이 많겠어? 네가 더 많을 거잖아. 됐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지.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었지? 소화기관이 발달돼서 그래. 메뚜기의 소화기관보다 여러분들의 소화기관이 훨씬 발달되어 있잖아. 개구리의 소화기관보다 사람의 소화기관이 훨씬 더 발달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조금만 먹어도 어떻게 돼? 그 양 중에서 최대한 끌어당겨서 내가 에너지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줄어들어도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거야. 됐죠? 자, 이것도 너무 쉬워서 빨리 갈게. 그래서 물질과 함께 이동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거야. 그리고 전환되는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봐. 생산자에서 소비자, 소비자에서 1차 소비, 2차 소비자, 2차에서 3차 소비자로 가지. 됐니? 그러면 내가 태양한테서 생산자가 100만큼 에너지를 받았어. 됐니? 근데 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호흡을 통해서 열에너지, 1차 소비자를 통해서 열에너지, 2차 통해서 열에너지, 3차 통해서 열에너지, 분해자를 통해서 나가는 열에너지를 총량을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에너지량이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의 양과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에너지 평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받은 양만큼 최종 단계로 뭐가 돼야 돼? 전환돼서 내가 흡수한 전체 총 에너지하고 방출된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여기는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여기 뒤에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에너지 효율 우리 어디서 배웠어? 1학년 때도 배웠어. 에너지 효율을 만약에 구하라 그러면 항상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 곱하기 100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상위 단계로 갈수록 뭐라고?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좋아.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좋다고. 왜 그런다 그랬지? 소화기관이 발달돼서. 됐습니까? 그래서 생태계에서 아까 했던 거지? 생태계로 유입된 에너지의 양과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같은 거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영양에 됐니? 상위 단계로 갈수록 영양 단계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점점 줄어들어. 에너지량은 줄어드는 거야. 됐니? 근데 에너지가 이동할 때 영양 단계를 받은 에너지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주다. 방금 전에 한 내용을 말로 쓴 거야.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드는 건 뭐야?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생물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만 상위 단계로 보내주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주 간단하게. 알겠어요? 어휴. 산수하기가 좀 귀찮긴 하겠지만 얼마가 돼야 돼? 태양으로부터 생산자가 받은 게 2810 정도 된대. 좀 심한데? 알겠어. 어쨌든 2810 정도 돼야 되겠지. 그 중에 생산자가 받아서 열에너지로 11,977을 보내고 지가 사체나 배설물로 5,865를 보냈대. 그러면 요구하고 1차 소비자한테 간 게 있겠지. 그럼 1차 소비자한테 간 게 얼마냐?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겠지. 산수하기가 싫어서 못 구하겠어.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 있네. 1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야? 1890은 열에너지로
1095는 사체나 배설물로, 그 다음에 윗단계로 보낸 게 얼마야? 383. 그럼 얘는 얼마 받았어? 383을 받아서 이쪽으로 얼마 가져갔어? 46. 그럼 이쪽으로 얼마 줬어? 모르겠네. 근데 봐. 3차 소비자가 가져간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6하고 15 있지? 그럼 더하면 얼마냐? 6하고 15. 2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요거 얼마야? 21. 그러면 나가 21. 그러면 46하고 26하고 더해서 383에서 빼면 뭐가 나와? 나가 나오겠죠. 말이 좀 빨랐나?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 1차 소비자니까 1차 소비자는 전 단계 에너지 얼마야? 1차 소비자의 전 단계 에너지가 얼마가 돼야 돼? 2810 중에 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야? 3368이었나 봐. 곱하기 하니까 얼마? 16%. 2차 소비자. 이상하다?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거 문제가 좀 이상한데? 숫자 맞아? 저 PPT하고 책의 숫자가 맞아? 그치, 이상하다. 숫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1차 소비자가 얼마야? 16%.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얼마야? 11%. 3차 소비자가 얼마야? 5%. 지금 얘는 뭐가 오류가 난 거야? 뭐가 오류가 났어? 지금 상위 단계로 갈수록 뭐가 돼야 돼? 에너지 효율이 좋아져야 되겠지. 근데 되려 상위 단계에 지금 에너지 소유 효율이 지금 좋지가 않지. 됐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야. 수치가 잘못된 건지 뭐가 숫자가 좀 안 맞는 건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뭐 돼야 된다고? 좋아야 돼. 알겠니? 근데 좀 이상하다. 얘는 에너지 효율이 11%면 얘 누구겠어? 메뚜기겠지? 그럼 메뚜기의 에너지 효율이고, 만약에 얘가 개구리야. 개구리고, 얘가 만약에 뱀이야. 그럼 메뚜기의 에너지 효율이 개구리보다 좋아? 또는 메뚜기의 에너지 효율이 뱀보다도 좋아? 그럴 순 없어. 알겠니? 그럴 순 없어. 메뚜기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해야 돼? 매우 낮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은 것 중에 어떻게 해야 돼? 대부분이 뭘로 나가야 돼? 배설물로 나가야 되겠지. 에너지를 흡수를 많이 못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에너지 효율이 되게 높아. 사람의 에너지 효율이 무지하게 높다고. 왜 높아야 돼? 그래, 우리 인간의 소화기관이 현재 있는 생물체 중에서 가장 잘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안 먹어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얻어 쓸 수가 있죠. 알겠어요? 에너지 효율이 되게 낮은 사람을 내가 얼마 전에 봤어. 나 엊그제 채널 돌리다 보니까 난 살면서 처음 봤거든? 찌양이라는 아가씨를. 몰랐었는데 처음 봤단 말이야. 무슨 털개를 먹는데 앉은 자리에서 10마리를 먹더라고. 그래서 우와 그랬는데 숙소 가서 또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 그래서 뭐 저런 아가씨가 있나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뭐 카레집을 가대? 카레를 뭐 5kg를 먹대? 엊그제 무슨 방송에서 봤거든? 그 아가씨는 에너지 효율이 어때야 돼? 거의 0이야. 그 아가씨는 뭐가 돼야 돼? 왜냐면 그 아가씨 등치가 되게 작더라고. 그럼 살이 안 찐다는 거지. 먹었는데 살이 안 찐 거지. 그러면 그 아가씨는 에너지 효율이 얼마야? 거의 0이잖아. 그럼 먹은 게 바로 바로 배설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고 먹고 화장실 가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소화기관이 안 발달된 거야.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알겠니? 됐어? 선생님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사람은 어때? 하루에 한 번, 두 번. 선생님 한 2끼 정도 먹거든요? 2끼 먹고 이렇게 열심히 수업하잖아. 그랬더니 쫙 흡수하잖아. 좀 그런 사람이 있지, 어떻게?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매우 안 좋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니?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됐니? 양반 체면에 물어볼 순 없잖아.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 가세요 하고. 참 묻고는 싶구나. 그래서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 이해됐어? 에너지 효율이야.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편이군요. 요거 저기 PPT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요 기억이 여기 가서 붙어 있어야 돼. 요거 아마 PPT가 만들면서 이 기억이 왜 여기가 있지? 요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은. 책에 있는 건 여기 돼 있는데 아마 PPT 만들면서 얘가 어디로 이동을 아무튼 그래. PPT 만들면서 얘가 움직이나 봐.
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풀고 가려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자, 식물 군집 A에서 긴 시간 동안 총생산량 기억과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됐죠? 봐봐. 기억이 뭐가 돼야 돼? 총생산, 요거 없어. 총생산량이 얘가 되는 거지, 총생. 됐니? 기억은 여기 있어. 됐니?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순생산량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봐. 기억과 니은은 성장량과 순생산량이라 그랬어. 근데 기억이 여기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근데 니네 책은 어떻게 돼 있어? 83페이지에 12번. 잘 되어 있어? 책은 잘 되어 있는 거 봐. 알겠죠? PPT가 움직였나 봐. 됐죠? 그럼 이제 문제 푸는데 이상 없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순생산량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여기, 예, 성장량이라고 써야 되겠죠? 성장량. 됐니? 얼마 전까지 얘를 생장량이라고 그랬는데 단어가 바뀌어서 성장량이라고 하려니까 발음이 좀 꼬이네.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요만큼이. 됐니? 무슨 양이야? 그렇죠. 호흡량 돼야 되겠죠? 내가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런데 나한테 요만큼만 저장됐어. 뭐 하는 데 쓴 거야? 그 에너지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데 썼겠죠? 이렇게. 그럼 나한테 얼마 있어? 이만큼의 순생산량 에너지가 만들어 나한테 들어온 거지. 근데 들어오는데 내가 내 몸이 자라는 데는 이만큼밖에 안 쓰였어. 그럼 요만큼 어디 갔지? 요만큼 어디 간 거야? 이게 지금 뭐야? 식물군집이지. 식물군집이니까 어떻게 돼? 피식량 누구한테 잡혀 먹었거나 식물이니까 뭐야? 낙엽으로 떨어졌거나 가지가 부러져서 죽었거나 고사량. 그래서 얘가 고사량 내지는 피식량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이 순생산량입니다. 네, 요게 기억이다. 네, 맞습니다. A는 호흡량 A에서 A. 식물군집 A. T1, T2 때보다 호흡량이 누가 돼야 돼? 호흡량이. 자, 호흡량이 누가 돼야 돼? 호흡량이 누가 돼야 돼? 호흡량이. 요 면적이 호흡량이 되는 거지. 요 면적이 호흡량이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T1일 때 호흡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T2일 때 호흡량은 얼마야? 제일 많네. 여기가 T2일 때 호흡량이잖아. 또 호흡량은 누가 더 커야 돼? T2일 때가 더 커야 되겠죠? 초식동물에게 그렇지. 초식동물한테 먹히는 양이야. 그럼 초식동물한테 먹히는 양이니까 뭐가 돼야 돼? 피식량이 돼야 되겠지. 그럼 이 그림에서 피식량은 어디에 있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거겠지. 요 피식량에 여기에 있는 게 피식량이 돼야 되겠죠. 알겠어요? 피식량.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거야. 다만 뭐가 있을 뿐이야. 단어 때문에 헷갈리는 거지. 태연아, 단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이 문제 하나만 더 해결하고 갈게요.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표는 어떤 안정된 육상 생태계의 각 영양 단계를 생체량이 뭐야? 생물이고 채자가 한자야, 한자. 그렇지, 몸체자. 그러니까 생물의 몸의 양. 그러니까 생물량과 비슷한 거지. 생체량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것이고 A, B는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고 에너지 효율은 여기서 에너지 효율 하려고 그래.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됐죠? 아직은 내가 요건 아직 설명을 안 했는데 풀 수 있어서 요것 때문에 풀려고 하는 거야. 됐니? 우리는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배웠단 말이야. 지금 얘는 생산자, 소비자. 근데 얘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누가 1차고 누가 2차냐라는 거지. 누구야? 우리는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체량, 다른 말로 생물량은 많아져, 작아져? 작아지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의 양이 적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메뚜기가 많아, 개구리가 많아? 메뚜기가 많아야 되고. 개구리가 많아, 뱀이 많아? 개구리가 많아, 뱀이 많아? 그 손가락질을 해봐야 돼. 뭐 계산기 뚫기는 거야? 개구리가 많아, 뱀이 많아? 개구리가 많아야지 뭘 고민해. 근데 요즘 이게 초등학교에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대? 개구리가 뱀 잡아먹어, 뱀이 개구리 잡아먹어. 그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어야 되지. 근데 요즘 애들이 또 유튜브를 많이 봐가지고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 개구리가 있다며. 뭐 황소개구리인가 뭐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는데.
그럼 그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선생님 여기 봐요 개구리 뱀이 개구리가 뱀 잡아먹어요 뭐 그런다는데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대. 고등학교는 쉬워. 알겠니? 개구리가 뱀 잡아먹어 뱀이 개구리 잡아먹어. 뱀이 개구리 잡아먹죠. 그럼 또 그런 애 있을 거 아니야. 저렇게 손 들고 있다가 개구리가 뱀을 잡아먹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너는 생각해 하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넘어가면 되잖아. 썰렁했다. 미안하다. 저런 새끼들. 됐어? 여기서 누가 1차고 누가 2차야? 여기다 쓸까? 생체량이 위로 올라갈수록 적어야 돼. 생산자가 800이네. 800. 그럼 봐라. 35, 12. 됐죠? 누가 더 커? 35가 더 크네. B. 그 다음에 어때? A.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3차. 뭐 이런 기초적인 문제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나 얘 때문에 하려 그래. 됐니? 얘 때문에 하는 이유는 뭐야? 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갑니다.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 순서없이 나타냈고, 여기 있네. 에너지율은 3차 소비자가, 3차 소비자의 에너지율 나와, 안 나와? 나와. 3차 소비자는 봐. 누가 있어, 얘? 3. 그 다음에 누가 있어? 3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는 전 단계 에너지분의 현 단계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3차 소비자의 전 단계 에너지가 얼마야? A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계 얼마야? B가 돼야 되겠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돼야 돼? 전 단계 15분의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곱하기 100 돼야 되겠지. 그럼 곱하기 100. 이거 얼마냐? 20? 이거 5분의 1. 그래. 5분의 1. 20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봐라. 그러면 3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2배래. 됐니? 그러니까 얘가 몇 차 소비자? 2차. 얘가 몇 차 소비자? 1차. 됐니? 그러면 이제 뭐 찾을 수 있어? B의 에너지율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몇 퍼센트야? 20%죠? 에너지 효율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는 몇 배가 돼야 되겠어? 3차 소비자가 2배라 그랬으니까 얘는 몇 퍼센트면 돼? 10%면 되겠죠? 설마 한글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방금 내가 구했지?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1차 소비자의 몇 배라고? 2배래. 그럼 2배니까 얘가 몇 퍼센트면 되냐고? 10%면 될 거 아니냐고. 됐어요? 그럼 얘 전 단계 에너지 얼마야? 800 있잖아. 800. 됐어요? 그 전 단계 에너지 얼마야? 800. 됐어요? 전 단계 에너지 얼마야? 몰라. 곱하기 얼마야? 100.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얼마면 되겠어? 8. 얼마야? 10이냐? 8이면 되겠네요. 그죠? 8이야? 아니지. 나 지금 뭐 한 거야? 80이 돼야 되나? 그럼 에너지 양이. 그렇지. 80이 돼야 되겠구나. 80이 돼야 돼. 정신이 없냐? 8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얼마가 돼야 돼? 10분의 1 돼. 아이, 쏘리. 말 잘못했잖아. 미안해. 지금 나 뭐 집어넣었어? 분모에다 생차량을 집어넣었잖아. 정신을 꽉 잡아야지. 분모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에너지량 넣어야 되겠지. 이걸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이건 생체량이었어. 에너지를 얼마 넣어야 돼? 1000이네. 1000 곱하기 A네. 됐니?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100이네. 근데 몇 퍼센트 돼야 돼? 10%네. 어쩐지 산수가 좀 이상했다. 그지? 얼마면 되겠어, 그러면? 10분의 1이면 되니까 100이면 되겠다. 그지? 에너지 얼마야? 100이 되겠네요. 에너지 100이 돼야 되겠어. 갑자기 800을 집어넣냐? 그러니까 선생도 정신을 꽉 잡고 살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질문. A는 100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A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놨었는데 얼마였어요? 15%였어요? 20%였습니다. B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야? B. 얘과 에너지 효율은 얼마가 돼야 돼? B가 지금 누가 돼요? 아까 해놨네요. 몇 퍼센트 해야 돼? B는 2차 소비자. 계속 그러네. B는 2차 소비자야? 얘는 1차 소비자입니다. 라는 건 1차 소비자야. 선생님 갑자기 정신을 놓는 모양인데. 됐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계속 갑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1학년 께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한 15분만 더 하면 이제 1학년 건 끝날 것 같아. 오늘 건 쉽다 그랬잖아. 1학년 때 나왔잖아. 바로 뭐야? 자,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이것도 잠깐만 할 거야. 생태 피라미드인데 위로 갈수록 아까 했던 거죠. 영양 단계로 갈수록 봐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에너지량은 뭐 해야 돼? 많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량은 작아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의 개체수는 어떻게 돼야 돼? 개체수, 마리수. 그렇지. 작아져야지. 개체수가 작아져야지. 아까 했잖아. 메뚜기보다 누가? 개구리가 작고 개구리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뱀이 작아야 되겠지. 역시 마찬가지야. 생체량도 마찬가지야. 생체. 얘 뭐가 돼야 돼? 단위 면적당 얘가 살고 있는 질량을 말하는 거야. 생체량은 작아져야 됩니다. 너무 쉬워서 특별히 이건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넘어갈게요. 없어서 넘어가는 거야 그냥. 됐어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생물의 종이 다양하고 복잡한 먹이 그물을 형성하는 것, 생태계 구성 요소는 재기능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봐. 이것도 우리 1학년 때 배운 거지. 얼마 전에 가장 우리가 시험 본 거잖아. 이게 뭐야, 지금?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죠.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됐니? 그냥 깨진 상태로 계속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모든 자연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알겠니? 모든 자연은 스스로 회복 능력이 있어. 일시에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회복된단 말이야. 알겠니?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평형이 유지한 상태야. 지금은 이건 개체 수의 그림이야. 생체 개체 수에 대한 피라미드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개체 수가 작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1차 소비자가 많아져서 뭘로 할까? 메뚜기로 할까? 메뚜기가 갑자기 급증가했어. 그럼 갑자기 메뚜기가 급증가하면 어떻게 돼야 돼? 생태계 평형이 깨진 거지. 그럼 깨져서 어떻게 돼? 뭐 그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깨지지. 자, 봐. 메뚜기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것들은 줄어들겠지. 일시적으로 메뚜기를 먹는 애들은 개구리가 됐다. 되니? 포식자라고도 하지. 그럼 메뚜기의 포식자 개구리는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하겠지. 왜? 먹을 게 많아지니까.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일시적으로 뭐가 줄어들었어? 그지? 풀떼기가 줄어들었지? 그럼 메뚜기가 늘어났다고 해서 풀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메뚜기들이 어떻게 돼? 줄겠지? 그래서 다시 메뚜기가 줄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메뚜기가 줄면 어떻게 돼? 메뚜기를 먹던 개구리도 줄어야 되겠지? 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시간이 지나면 메뚜기가 줄고 개구리도 줄지? 그럼 다시 평형이 되돌아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만 하고 말자. 뭐 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생태계 파괴 요인,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인간의 산업활동. 사실은 자연재해가 생태계 평형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건 인간의 산업활동이죠. 인간이 공장을 짓거나 인간이 아파트를 짓거나 인간이 이런 만드는데 강을 훼손시키거나 어떤 분은 강을 막기도 했어. 그런 분도 계셨고 아무튼 이렇게 생태계는 인간의 산업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죠. 됐죠?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 단계까지는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데 지금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하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만들어지면서 이유는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지금 수업한 게 뭐지? 통합과학에 있었던 그 생물 과정이지. 그걸 그대로 다시 집어넣었지. 거의 글자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야. 완전 중복이지. 왜 그런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1학년 때 그것도 1학기 기말고사 때 이번에 시험 본 게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고 문제는 숙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뭐 설명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숙제로 대체할게요. 다음 시간에 숙제는 해와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내용이야. 여러분들 한 번 더 배우지 않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명과학에 있는 생태계라고 할 수 있고 내용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 잠깐 쉬었다 해서 끊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